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지? 그냥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하는 자각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빨간 글씨의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237일째 제가 새벽 패스하는 날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필사하고 있고요. 오늘 230조 필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진짜 많이 추워졌죠? 이제는 보일러를 조금씩 돌리기 때문에 또 건조해져서 벌써 가습기를 꺼내야 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샘플 에센스를 받아서 쓴 지도 꽤 됐네요. 이제 몇 번 남았습니다. 자, 저는 10분간 이제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리를 BGM으로 틀고 필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그 필사한 부분은 그 박완서 작가님이 학교 생활 하면서 이제 겪게 된 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반장을 뽑을 때 성적 순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뽑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20대 때는 이제 더 했겠죠. 그렇게 할 때 그 박완서 작가님이 엄마가 하도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셨던 거죠. 나중에 잘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상위 한 이제 몇 명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장이 돼야 되는 거고, 앞에 나가서 제가 반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박완서 작가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똘똘하고 얄밉기도 하고 좀 세련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자기가 지휘하에 이렇게 통솔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도 좀 아이들의 대표가 되고 싶어, 반장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어린 박완서 작가님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겁이 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아서 좀 통솔할 만한 그런 자기가 이제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후보 명단에 들어가니까 표를 이렇게 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박완서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너무너무 막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랬다고 해요. 반장 선거에 나가보셨던 분들은 다 저기 하시겠지만 그 얼마나 막 쫄깃쫄깃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선이 딱 되어야지 좋은 건데
이 박완서 작가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될까봐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오빠도 이제 좋은 데 취직해서 빈촌을 면하고, 또 이제 버젓하게 돈을 잘 벌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도 이 엄마가 못된 며느리에서 이제 잘난 며느리가 된 거죠. 자식들을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막 이랬으니까요. 박완서 작가님이 서울대에 입학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서울대 들어가면 뭐 사실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시골이었으니까 아마 플랜카드도 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종갓집 며느리가 남편이 죽자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두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낸 거죠. 그러니 뭐 이제 고향에서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박완서 작가님은 공부는 잘했지만 여전히 그 시골뜨기의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중심인물이 되어서 친구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막 이런 입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언제나 이제 시골뜨기 같고 자기가 촌스럽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쓰면서 느낀 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막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는 있어야지 자기가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적 동기라는 것이 내가 이제 무엇을 했을 때 따르는 보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100점을 맞으면 내가 치킨을 시켜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받아쓰기를 해갖고 와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100점 맞으면 치킨 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랬더니, 엄마, 내 짝꿍은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치킨을 아빠 엄마가 시켜준다고 그랬대. 나도 그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치킨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때. 아니, 너가 치킨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치킨을 시켜줄게. 100점을 맞지 않아도 치킨은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래? 막 이제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 아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5월 좀 지나서는 받아쓰기를 100점을 계속 맞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치킨 때문이 아니고, 그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포도송이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그런 작업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 스티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티커를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잖아요. 100점 맞은 사람을. 자기도 그 스티커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티커를 다 채우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이런 거에 꽂힌 게 아니라 그 스티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야 되겠어. 100점을 맞고 싶어.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물어본 거죠. 왜 너는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고 싶어졌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받아쓰기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스티커를 주거든. 나도 그 스티커를 받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 그럼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 너가 그동안 하나도 안 했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글자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걸 한번 해볼 거야? 그랬더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저희 아이 때만 하더라도 그 받아쓰기 볼 거를 미리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 주시거든요.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미리 이제 한 학기 거를 받아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받아쓰기를 볼지를.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아들하고 같이 했던 게 받아쓰기를 할 그 10문장, 10개 문장인데 그거를 매일 2번씩 읽어요. 그리고 또 2번씩 써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가 소리내서 2번을 읽고 또 2번을 쓰고,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았죠. 얘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그걸 계속했죠. 일주일 동안 2번씩도 했지만 어떤 날은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그러다가 점점 얘가 아는 글자가 많아지고 운필력도 생기고 글자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쓱 자기가 뭐 이렇게 몇 번을 보면 100점을 맞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한글을 모르고 들어온 아이가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받아쓰기 100점을 맞는 아이는 저희 아이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저희 아이가 그 공부를 하게 되고 스스로 매일매일 그렇게 한글 연습을 하게 됐던 거는 외적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이걸 하면 무엇을 줄게 라고 이제 제가 그거를 아이한테 제시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외적으로 걔가 동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가 이거 할므로써 스티커를 받으면 기쁠 거라는 그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동기를 끌어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이제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됐냐면 사실은 그 막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된 데는 이제 엄마가 막 얘기를 한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신여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빈민촌에서 나가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너희들이 빈민촌에서 나갈 수 있단다. 뭐 여러 말을 엄마가 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보상이 주어지는 외적 동기는 없었을지라도 이 박완서 작가님한테는 나는 이제 시골뜨기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시골뜨기라고 놀리고 잘 안 놀아주고
잘 끼워주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좀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어울려 보겠다는 이런 내적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게 결코 외적 동기만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노력을 바치고 나의 온 정신을 이렇게 바쳐서 큰 거를 해낸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긴 시간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2년 동안을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내적 동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적 동기는 누가 주는 거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이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동기를 찾게 되는 게 바로 내적 동기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유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를 떠나서 뭐 나라를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적 동기가 생겨야지 우리가 뭐 동기부여 하지만 그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다 보면 외적 동기를 주는 사람도 지치고 그걸 받는 사람도 힘든 건데 그게 내적 동기가 생김으로써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거라서 그 내적 동기를 찾으려면 스스로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적 동기가 스스로 생겨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이게 자기가 자기 삶을 좀 바라보는 자기 시간을 갖고 나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 내적 동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살짜리 저의 아들이 스스로 받아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는 그 어린 나이에는 내적 동기, 뭐 외적 동기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이게 어떠한 내적 동기가 바라는 게 발해지는 거, 생기는 게 누구에 의해서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내적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아이하고 놀고 싶다. 그것도 이제 스스로 발현이 되는 거고 그 아이하고 놀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발현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내적 동기를 스스로 발현되게끔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자꾸 동기를 주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런 동기 발현이 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적게 되고 외적 동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막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했지? 내가 이 학교에 이 과에 오게 된 것은 일단은 대학을 와야 되니까
성적에 맞춰서 온 거고 부모님이 어느 대학이든 가라고 하니까 막 그냥 뒤쫓기듯이 막 그렇게 앞에 거만 막 계속 획득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지? 그냥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하는 자각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는 끝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힘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내일 이제 나오는 얘기도 이게 스스로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 박완서 작가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반장되는 걸 되게 겁내고 싫어했는데 남 앞에 서고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이런 리더적인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 성격상 그게 안 맞았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내일 쓸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찾아 나가야지만이 스스로 내적 동기를 자기가 찾게 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오늘 하게 됐는데요. 내가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나의 내적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실히 주말에는 좀 제가 그냥 마음의 여유가 생기나 봐요. 좀 얘기를 길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월요일에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